매물이 싸요. 집주인 매수자 지금 눈치 싸움이 막 시작됐다. 이게 9월 12일 날 나왔고요. 전국 미분양 아파트 5개월째 감소한다. 쟤는 뜨겁다 그러고 얘는 차갑다 그러고 쟤는 뜨거워질 것 같다고 하고 그냥 신문사 하나만 있으면 안 되나? 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TV. 네, 오늘 구해조월부 부동산 편입니다. 네, 역시나 제가 없으니까 좀 뭔가 빈자리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분이랑 둘이 하기가. 나 근데 그거 재밌었어. 뭐요? 저기 생각보님이 너나님 이렇게 하니까 늘었네요. 하나 둘 셋. 포기하지 마. 넌 다 할 수 있어. 화이팅! 아 미치겠네. 너무 착해요. 네, 그만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형 오늘은 꾹꾹이 나오지? 아, 네, 많은 분들이 네, 진짜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럼 무슨 공부를 하냐? 저희가 투표를 했죠? 네, 압도적으로 이거 약간 밸런스가 깨졌어. 와. 집값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요즘에 너 부동산 요즘 뭔가 이상해? 오늘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 지금 현재의 시장 분위기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진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신문사 하나만 있으면 안 되나? 쟤는 뜨겁다 그러고 얘는 차갑다 그러고 쟤는 뜨거워질 것 같다고 하고 얘는 차가워질 것 같다고 하고 아이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죠. 다시 관망세?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 나한테. 집값 상승폭 주춤한 것 같다. 이거 9월 12일 기사. 1년 사이에 12,000채가 매물이 들었어. 매물이 싸요. 집주인 매수자 지금 눈치 싸움이 막 시작됐다. 이게 9월 12일 날 나왔고요, 뉴스가. 전국 미분양 아파트 5개월째 감소한다. 자, 미분양 아파트 감소하는 거는 우리가 뭘로 알고 있죠? 아파트 거죠. 값이 올라가나? 막 약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또 반대인 거야. 정반대. 무려 61%가 줄었대, 미분양. 뉴시스에서는 또 지금 아파트 전세값 올라간다. 이거 전세값이 오른다고? 전세값 오르면 이거 매매가도 오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거 청약 경쟁률. 요즘에 또 핫하잖아. 저게 핫하죠, 진짜. 이게 아주 난리더라고요. 8월 달에 36.6대 1이었대. 통장만 11만 개가 들어갔다는 거야. 이거 기사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감이 오냐고. 나도 헷갈리는데 지금 일반 분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헤드라인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 매물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미분양은 줄어들고 청약은 뭐 난리가 난 것 같다. 그죠? 전세가는 또 오른단다. 지금 이런 상황, 뒤죽박죽인 상황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다 다루면 좋지만 다 다르면 이제 우리 구해줘 월부는 못해요. 네, 내일 새벽 1시까지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장은 재고주택 시장이 분양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재고주택이 막 매물이 쌓이던 게 조금 팔리고 뭐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분양으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또 몰리는 거야. 청약, 야, 집값 다시 올라봐. 청약 집어넣어 하면서 막 청약으로 막 경쟁률이 막 올라간 딱 6개월 동안 그랬거든요. 지난 상반기에.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을 안 사고. 임대로 살죠. 다 임대로 살잖아. 그러니까 재고주택 매매 시장하고 분양시장, 전세시장하고 연관이 있는데 재고시장 분위기가 분양이랑 전세시장에 영향을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고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구체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꼭지로 딱 보면 급매 소진하고 나서 매도자하고 매수인 간 희망 가격차가 여전하다. 거래 숨고르기가 이뤄지고 있다. 가을 성수기의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를 지켜봐야 한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를 보인다. 강남 3구 관망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 내용의 근거로 쓰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인용하셨어요.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에, 주간이니까 지난주를 받겠네요. 지난주에 0.11% 상승해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대. 상승하긴 했네. 0.11. 그런데 그 전주는 0.13이었으니까 상승폭이 줄었다는 거야. 근데 강남 3구도 상승폭이 줄었대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주간 0.2%니까 꽤 많이 올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폭이 이제 꺾인 거고, 강남도 꺾였고, 서초도 꺾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거래량도 준다는 거야. 가격 지수 상승하는 것도 이게 약간 기울기가 약간 했는데, 거래도 감소한다. 올해 7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3,591건으로
6월달 3,849건 대비 258건이 줄었대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오르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이것 때문에 관망세인가? 아까 여기서 지난주, 지지난주 나왔는데 그게 23년 8월 넷째 주예요. 그때는 0.13% 상승했는데 23년 9월 첫째 주로 넘어오면서 0.11%로 상승폭이 감소했고요. 거래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8건이 감소했다는 거죠. 상승폭도 거래량도 둘 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신 통계를 보면 감소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지난 상반기에 내내 증가만 했어요. 얘네 둘이. 근데 그게 동시에 지금 반대 방향으로 꺾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게 잠깐 이렇게 됐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변곡점에 대해서 다시 빠지는 거야? 이런 게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씩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 기사에만 나온 거는 지난주 요것만 나온 거니까 그걸 좀 길게 보겠습니다. 짠! 최근 한 6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의 변동률을 보는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그러니까 요것만 한번 퀵하게 한번 네네. 봅시다. 0.07%, 0.07, 9, 9, 9, 4, 14, 1311. 이게 한 주만 꺾인 게 아니고 이게 2주 연속으로 떨어졌네. 상승세가 0.14까지 올라갔다가 8월 셋째 주에 8월 넷째 주, 8월 9월 첫째 주로 하면서 두 번 지금 빠진 거죠. 그죠? 이거 보면 2주가 된 거야. 신문기사 1주만 된 거로 나왔잖아요. 경기도는 어떤가 보자. 경기도는 올랐네. 그죠? 이거 뭐지? 인천. 인천 떨어졌어. 8에서 6으로. 이렇게 전체 광역시를 보니까 자, 상승폭이 줄어든 데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이에요. 서울이 0.13에서 0.11, 인천이 0.08에서 0.06. 근데 상승폭이 확대되거나 하락폭이 축소되는 지역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들은 더 많았습니다. 사실 경기도는 조금 올랐고요. 자, 부산. 제가 지방 얘기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방 얘기 더 간단하게 하면 부산은 0.03% 하락했다가 하락폭이 줄었어. 대구는 0.03% 상승이었다가 0.07로 지금 상승폭이 좀 꽤 많이 확대가 됐죠. 광주도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제로로 바뀌었고요. 대전도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울산은 0.05, 0.05 그대로예요. 일단 전체적인 전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서울,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다 하락폭이 축소되거나 상승폭이 올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지방은 오히려 약간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영향력이 큰 데가 어딥니까? 자, 우리나라 수도 어딥니까? 서울. 서울은 상승폭이 축소된 게 맞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상황이 이렇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주간 단위 통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집값을. 거기다가 거래량도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가지고 이제 올라간다, 이제 떨어진다, 막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몇 가지를 더 봐야 돼. 두 번째가 뭐냐? 거래량이죠, 당연히.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거래량을 짚어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전세 거래, 임대 거래량도 같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매 거래량과 전세 거래량입니다. 서울 아파트에. 이 빨간색이 매매 거래량이고요. 파란색이 전세 거래량입니다. 매매 거래량은요, 한 달 평균 한 6,000건 전후입니다. 요 정도가 평균이에요,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요런 때는 평균 대비 많았다는 거고요. 요 6,000건 여기로 이렇게 선을 쭉 그는다 치면. 근데 요런 때는 평균 대비 적었다. 그럼 지금 어때요? 적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최근 한 3년 가까이 거래량이 연평균 6,000건보다 턱없이 모자란 매매 거래가 정말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3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량이 작았던 경우는 없어요. 없네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여기 보면은 여기 2022년 10월인가에 500건대였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집계 이래 가장 최저치입니다. 보세요, 여기 앞에. 그래요. 그때 대비해서 9달 연속으로 올랐던 거예요. 그러나 올랐어도 어떻다? 여전히 적다. 평균 6,000건 대비해서는 적었죠. 근데 그게 지난달에 꺾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전세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러나 전세는 어떠냐? 전세 평균은 1,300건 정도 됩니다. 이 전기간 평균이. 네. 근데 어때요? 평균 대비해서 여전히 높아요. 높은 수준이죠.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정리해보면
서울의 매매 거래량은 감소했어요. 그리고 9개월 만에 감소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평균 대비해서 낮아요. 근데 전세 거래량도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게 11,000건이에요. 그래서 장기 평균 1,300건 대비해서는 높다. 제가 전세 거래량 왜 얘기하냐? 여러분 이거 좀 의미 있는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지금 매매 거래량만 맨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매매 거래량이 줄면은 이제 수요가 막 없어졌다. 집을 살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매매와 전세를 합쳐야 이사 수요가 됩니다. 이사 수요라는 건 내가 집을 빌리든 집을 사든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매매도 줄고 전세도 줄었어요. 그러면 이사 수요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줄어들었다는 거죠. 매매 거래량은 주는데 전세가 늘어나. 그러면 수요는 여전히 있다는 거잖아. 이사 수요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둘 다 줄었단 말이야. 이번 달에. 그 얘기는 뭐냐? 이거 시장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패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계절적 비수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는 항상 전세 거래량 같이 보거든요. 근데 전세도 줄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집값이 뭐 비싼가? 뭐 이래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아직 지금 이사 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야. 여름이니까. 그리고 이 패턴은 매년 나오는 겁니다. 매년. 자, 매매 거래량이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하는 게 2014년 이후 요때가 상승장이거든요. 이 정도? 요때. 근데 이때 거래량 보세요. 2015년이 상승장 초반이잖아요. 네. 이때 거래량 한번 15,000 미친 거래량 한번 나와서 15,000건 한번 빵 터졌다가 어떻게 돼? 또 갑자기. 줄어들어. 근데 이게 얼마나 줄어드냐면 1년 동안 내리 줄어들어요. 근데 이때 어땠어요? 집값이. 이때 샀으면. 좋았죠. 좋았죠. 네. 그죠? 반대로 집값 오른 게 아니라 잘 보세요. 2009년도에 거래량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갔냐면 이것도 거의 1년을 갔어요. 지금 1년 내내 올랐어. 거래량이. 그것도 많이 올랐어. 이때는 8,000건 넘어갔고 막 10,000건까지 찍었었어. 그렇잖아요. 그쵸. 네네. 네. 근데 이때 이후로 어떻게 됐죠? 이때까지? 꺾였죠. 계속 떨어졌잖아요. 집값이. 그러니까 거래량 줄어드니까 이제 집값 떨어질 거야.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계절적 비수기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관점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료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유튜브 댓글이나 기사 댓글 보잖아요. 그러면 거래량 딱 꺾였으면 자 이제 시작이다. 이제 집값 이제 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거래량 이 추세의 변화가 있는 걸 갖고 잠깐 숨고르게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래량이 한 번 정도, 한 달 정도 이렇게 된 거, 가격 지수가 2주 정도 이렇게 된 거 가지고 앞에 시장을 예단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 너나님 이거잖아요. 아니 가격 지수랑 거래량 지금까지 신나게 알아봐 놓고 이거 갖고 뭐 모른다는 거네. 그냥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사에 없는 거고요. 제가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매수자, 매도자, 동향. 네, 동향입니다. 동향. 지금 어떤가? 현장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KB에서 되게 다양한 통계를 집계하는데 현장의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매주 집계하는 게 있어요. 너나님, KB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동네에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부동산에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KB 뭐 제휴부동산 막 이런 거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동산하고 KB하고 이렇게 잘 지냅니다. 친하게. 그러면서 KB에서 그 사장님들한테 이제 설문을 해요. 여기 보면 여기 위에 매도자 많음, 매수자 많음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냥 비슷함. 그러면서 설문 내용이 이거예요. 사장님, 이번 주에 지난주 대비해서 매도자가 많아졌나요? 매도자들이 더 팔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매수자가 많아졌나요?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지난달하고 비슷한가요? 이걸 체크해서 달라고 해. 그럼 그걸 쫙 모아요. KB에서. 모아서 이걸 숫자로 바꿔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서울을 보겠습니다. 짠, 제가 음영 표시했죠. 8월 14일 날 59.1까지 떨어졌었어. 그 전에 보면 60점대에서 59.1대로 떨어졌죠. 매도자 많음이. 이 매도세라고 보시면 돼요. 팔려고 하는 세. 팔고자 하는 기운이 떨어졌다는 건 뭐죠? 지금 집값이
올라가려고 생각한다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건을 거두거나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무려 매도자 많음이 75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59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최근 3주, 4주 정도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드러나네요. 다시 높아지고 있죠. 매수자 많으면 반대예요. 항상 반대겠지. 왜? 매도자 많음과 매수자 많으면 항상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럼 보면 얘는 계속 올랐어. 이렇게. 그렇잖아. 2.3에서 계속 올라. 3. 매수자 많음이 6.4까지 올랐었죠? 제일 많이 오른 게.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숫자는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KB는 표본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전국에 부동산을 진짜 많이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까 나왔던 인천을 볼까요? 인천도 똑같죠. 매도자 많음이 70.8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가죠. 매수자 많음이 5.2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1, 4.6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아까 경기도는 어땠어요? 반대로 움직였었죠? 경기도 0.13%로 상승폭이 확대됐잖아요. 네. 경기도는 또 이렇게 오. 늘어나는 거야, 지금. 맞네. 그죠? 네. 이게 굉장히 어떤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특히 지금 당장 혹은 앞으로 한두 달, 세 달, 네 달, 뭐 요 정도 단기간의 움직임을 볼 때는 이 매수자와 매도자 동향이 약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뉴스를 봅니다. 구해줘를 봤더니 막 지금 뭐 기사, 집값이 올라간다더라, 뭐 거래량이 막 늘어난다더라, 막 이래. 그럼 저는 이 매수자, 매도자 동향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매수세가 올라가고 있는지, 매도세 떨어지고 있는지를 봐요. 그럼 대충 감이 나와요. 가설을 세워요. 아,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마음이 높아지고 있구나. 저는 이럴 때 확인했겠죠. 이런 시기에. 그죠? 이런 시기들에. 자, 그러면 아,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네. 근데 이건 통계잖아. 어디까지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확인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 임장을 갑니다. 임장을 가요. 선도하는 지역, 선도하는 아파트들 위주로 임장을 가거나 전화를 합니다. 선도하는 지역이 어디냐? 여러분 서울을 선도하는 지역이 어딜까요? 강남 3구? 그죠? 강남 3구. 그럼 강남 3구 안에서도 또 선도하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레미안 퍼스티지나 아크로리버나 막 이런 유명한 단지들. 송파를 선도하는 단지, 뭐 엘스나 리센츠나 이런 데들을 가보는 거예요. 혹은 전화를 해봐요. 그래서 물건이 지난달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좀 늘어났는지 혹은 줄어들었는지, 가격은 지난달 대비해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흡사하게 내가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 진단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전화해 보시거나 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난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아까 그런 거래량을 보면서 동시에 이런 매수자, 매도자 동향, 이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간편하게 지금 상황을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온맘다혜님이 매매 전세 거래량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거래량 집계를 매달 실시간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것도 거래량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뭐냐? 서울은 어떠냐면 지난 8월 초에 휴가철이 지난 이후에 매도세는 늘고 매수세는 줄어듭니다. 자, 너나이님 이건 통계고요. 너나이님 아까 전화하거나 임장 간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전화하고 임장 다니면서 느꼈던 건 강남의 일부 지역, 최고 선호 지역들, 뭐 압구정이나 도곡동, 뭐 대치 이런 데 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들, 음마 아파트나 막 이런 데, 뭐 목동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지금 굉장히 매수세가 강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재건축이 제일 강해. 그리고 아까 말한 강남의 선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꾸준히 문의는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호가가 내려오진 않았어요. 근데 뭐 송파의 잠실이나 뭐 요런 데를 보면요. 8월 초에 사람들이 휴가 많이 갔다 오잖아. 그렇죠. 휴가 갔다 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매수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매수 손님이 많이 줄고, 그리고 나서 지금 약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호가가 낮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한 시장입니다. 너나님 강남 3구 말고는 얘기 안 해줄 거예요. 네, 강남 3구가 이러면 다른 데도 쫓아가죠. 비슷하죠. 네, 마포,
뭐 성동구, 동작구 다 지금 매수세는 많이 확실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자, 앞에 내용을 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가격지수 상승폭이 줄어들었어요. 이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23년 8월 넷째 주 대비 23년 9월 첫째 주에 상승폭이 줄었대요. 근데 거래량이 감소했대요. 근데 거래량은 언제야 지금? 6월, 7월. 이게 뭐야 이게? 기준이 안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거래량이 먼저 줄어든 거. 거래량이 먼저 줄어들어요. 이거랑 이게 동타가 아니라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고 매수 매도 동향지수는 8월 중순 이후에 3주 동안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주춤한 다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저기 파란불이 들어온 동향지수 있죠?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매수세가 더 줄고 매도세가 더 커질 거예요. 자, 매수세가 줄고 매도세가 커지면 상반기에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집주인들이 호가를 쉽게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리죠. 아니, 직접 6개월 동안 올랐으니까. 올랐는데 안 내리지. 뭐 그거 뭐 해? 버텨 막 이렇게 되겠지? 자, 버티면 어때? 버티는데 계속 매수세는 줄어. 그럼 어떻게 돼? 매물이 쌓여요. 소화가 돼? 안 돼? 쌓이죠. 쌓이겠죠. 매물이 쌓이면 거래가 어떻게 돼? 안 돼. 안 되겠죠. 이런 시나리오대로 갈 거예요. 만약에 집값이 다시 하락 전환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럼 지금 집값은 안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8월, 9월 이후에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단기적 방향을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9월, 그리고 10월까지 이것들을 거래량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나님 담보대출 계속 는데요. 막 대출이 막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그거 거래가 많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시차가 있어요. 잘 보세요. 6월에 거래하고 8월에 입주해요. 대출 언제 일으켜요? 8월에 일으키잖아. 근데 6월에 거래됐잖아. 이게 거래량이 6월까지 피크 쳤고 7월 이후에 만약에 8월까지 줄어든다. 그러면 이번 달, 다음 달 정도까지 대출이 늘고 그 다음부터 대출이 또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때, 시장 분위기 보실 때 당분간은 거래량을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형은 집 많이 사봤잖아. 나도 알겠어. 형 말하는 거 알겠는데 난 진짜 모르겠어. 나 진짜 살 거야. 지금 보니까 싹 눈치 보니까 지금 또 좀 빠질 것 같아. 제가 그분들한테 각각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대출까지 얹어가지고 영끌로 집을 매수를 했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집을 사실 봤었거든요. 뭔가 물어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1억이 있으면은 얼마를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너나위님이 잃지 않을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딱 이 가격대구나. 내가 여기도 갈 수 있구나. 여긴 못 가는 줄 알았는데 나도 여기 살 수 있었구나. 부동산은 되게 막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해서 지금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막상 내가 결혼을 해야 될 때 하시는 분들 보면 더 고민이 깊어지시고 내가 미리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봤어가지고 언젠가 꼭 할 일이니까 내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지 않나. 너나위님도 내 집 마련으로도 충분히 내 자산을 키울 수 있다 라는 희망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이것도 또 하나의 재테크가 될 수 있고 고민하기보다는 훨씬 도움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